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운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 경도 지체 기능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중 재활 운동 모두 우울을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 정도를 신한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운동 정도를 확인한 후 우울을 분석하고 청소년 운동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신나는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이외에 다른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변인들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청소년 운동 정도는 30분 혹은 1시간 정도의 운동의 횟수로 측정한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의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운동의 질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운동이란 일주일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의 운동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우울은 본 연구에서는 100의 우울 척도를 소아 청소년 연령에 맞게 병행시킨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 KCDI로 측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본 연구의 설계는 청소년 운동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연구 대상은 안성시 신나는 학교 7학년에서 12학년, 남학생 15명, 여학생 18명,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먼저 청소년 운동, 일주일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의 운동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거의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나는 30분 정도의 운동을 주 1에서 2회 정도 한다 2점, 나는 30분 정도의 운동을 주 3에서 4회 혹은 1시간 이상의 운동을 주 1에서 2회 정도 한다 3점, 나는 30분 정도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혹은 1시간 이상의 운동을 주 3에서 4회 이상 한다 4점 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정도가 청소년 운동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 영어로 하면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KCDI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는 100의 소아우울 척도를 코바스가 청소년 연령에 맞게 병행시킨 소아우울 척도를 조술철 이영식이 한국어로 번역시킨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은 3전으로 리커트 척도로 한 가지 문항당 3가지 서술문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에서 적합하지 않은 1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부정적 의미의 13개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합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0.823, 0.6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는 0.823으로 매우 신뢰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신나는 학교 학생을 만나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구글 폼 설문지를 카톡으로 공유하고 회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총 62부의 설문지를 공유하였고 3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1.6%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수에 대한 특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크롬바 알파 값으로 분석하였고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책이 SPSS 통계 분석 방법 책이고
앞으로 논문을 쓸 친구들에겐 매우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연구 결과. 지금 보이시는 이 표는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남학생 15명, 여학생 18명으로 참여했고, 7학년과 8학년이 9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거의 전혀 하지 않는다가 10명으로, 10명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입니다. 청소년 운동과 우울 모두 청소년 운동의 평균은 2.33, 우울은 1.50로 나타나고, 독립 변수인 청소년 운동과 종속 변수인 우울 모두 외도가 3, 첨도가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운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학생의 평균은 2.93, 여학생의 평균은 1.83이고 유의 확률이 0.004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남학생 평균 1.43, 여학생의 평균이 1.5. 근데 유의 확률이 0.269로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까 전 그 표의 그 그래프이고, 학년에 따른 청소년 운동과 우울의 차이는 이거는 일단 9학년이 평균이 청소년 운동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우울은 10학년, 그리고 0.01% 차이지만 10학년과 8학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운동과 우울 모두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이 되지 않아서 모두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표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피엘선 상관계수로 하였고, 유의 확률이 0.048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청소년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표는 운동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종속 유의 확률이 일단 0.048 미만이 돼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결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검정을 통해 실시한 통계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운동 정도와 우울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운동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조은환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꾸준히 운동에 참여할수록 우울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운동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신나는 학교에서 시행한 팔자 줄넘기 활동은 55명의 학생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분 줄넘기 활동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참여한
신체활동 관련 교과목은 학생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신체활동이 단순히 체력 향상을 넘어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신나는 학교의 교과목 편성을 살펴보면 주간 신체활동 관련 교과의 비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현재 신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교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추가적인 운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나는 학교는 운동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관이 전무하여 우기나 악천후 같은 날씨에는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내 운동기구조차 구비되지 않아 학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나는 학교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운동시설이 실외 운동장에 있는 축구대와 농구장 외에 실내 운동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학교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나는 학교는 운동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운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을 의미합니다. 논문의 성과와 한계. 신나는 학교 학생들의 우울 정도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성별과 운동 정도의 관계, 둘째, 성별과 우울의 관계, 셋째, 청소년 운동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자료는 안성 신나는 학교의 학생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 33명으로부터 수집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이 청소년들의 우울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안성 신나는 학교에 다니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7에서 12학년 청소년 3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2개를 제외하여 33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운동과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청소년 운동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운동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우울에 미치는 동열과 운동량이 적은 청소년은 운동량이 많은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운동이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운동은 우울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신나는 학교의 학생들은 신체 단련 및 체력 향상과 관련된 교과 개설을 집중적으로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몸 운동 플란체, 헬스, 주짓수, 러닝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교과 개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에 대해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 및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문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원식 목사님, 박경희 교수님, 하시온 대표님, 그리고 하연재님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논문을 보여주세요.
내리면서 설명 간단하게. 질문 지금 해도 되나요? 아, 네. 굉장히 잘 들었고 굉장히 인상 깊은 논문이어서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결론이 이제 청소년 운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또 이제 실제로 우리 신단학교의 상황에 연결한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본인도 그 맨몸 운동 플란체라고 하는 교과를 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운동을 누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입문하면서 좀 활짝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플란체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좀 극한의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논문의 결과와 질문을 요약하면 교과 개설과 이게 좀 약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운동에 입문하면서 이 좋은 운동, 효과가 있는 운동을 우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교과를 다시 한번 개설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기회가. 그리고 피드백 주신 것처럼 플란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스킬이라서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기 조금 꺼려지는 과목이라서 다음번에 개설을 한다면 더 쉽고 다 많이 잘 알고 재밌는 그런 교과로 한번 개설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장에. 제일 앞에 그 자살률 비율을 좀 그래프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네, 그거요. 네.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얼핏 보면은 청소년들이 참 자살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청소년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없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망 원인을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달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이 발달해서 다른 사망률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살 비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횟수는 똑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셨을 때 썼던 방법이 어떤 사람이 운동 횟수와 어떤 사람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셨는데 그걸로도 운동이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울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우울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었다면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우울한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몇 주간 운동시킨 다음에 다시 우울감을 측정하셨어야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 연구를 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금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다른 데 뛰어다니면서 그냥 우울한 사람들 하든가 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면 더 신뢰성도 있고 더 질이 높은 그런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매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는 그런 이렇게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거는 팩트입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고생 많았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기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해줘서
기대가 낮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10학년에서의 논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줘서 굉장히 고생 많았고 잘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연구 설계와 관련해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연구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거를 뭐 본인이 더 발전시키든 아니면 후배들이 이거 듣고 나서 나는 그러면 현규 오빠의 논문을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된 연구를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꼭 실험 연구가 아니더라도 7학년에 처음 입학한 아이들이 어떤지 먼저 측정해보고 그다음에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뒤에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서 아까 현규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밟은 이후에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이 친구들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는지 혹은 올라갔는지 그것과 우울은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사전사후로 분석하면 역시 꽤 정교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일단 그 PPT 제목 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좀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청소년 운동이 우울에 끼치는 영향일 텐데, 청소년 운동이 우울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우울 감소에 끼치는 영향이지 않나? 네, 혹은 청소년 운동 수준이 우울에 끼치는 영향. 뭐 이게 약간 그 보완이 돼야 명확하게 논문 내용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신한학교 기본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얼마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우울감이 어떤지를 신한학교 학생들의 데이터와 비교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얘기해주고 싶고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땐 결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별차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논문 자체에는 잘 분석이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후벼판 건 학교가 무책임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거는 학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책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가 지금 실내 체육관이 없고 계속해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뭐 기대하기로는 한 2, 3년 내로는 실내 체육관이 좀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과 별개로 아까 연규에서도 그 팔자줄 넘기 이야기 하면서 이게 수업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으로서 어떻게 이걸 향상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를 이야기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현이 조금 더 논문에 녹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논문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청소년 운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작성자는 저고 지도교사는 박경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글은 초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약간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운동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그리고 다른 그런 자료나 통계에서도 운동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률이나 하루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쭉 넘겨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네. 연구의 문제이고, 신한학교 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라 운동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신한학교 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는가? 신한학교 학생의 운동 정도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 얘기고, 연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연구의 제한점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기한 것들이고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의 일주일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의 운동의 횟수. 또 우울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 점수를 의미합니다. 연구 방법도 다음과 같고, 연구 대상도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의 독립 변수는 청소년 운동 정도였고, 정속 변수는 우울이었습니다. 쭉 내려주시면 돼.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붙인 부록 부분이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 부록은 그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KCDI이고, 총 27개, 원래는 총 27개인데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빼서 26개만 하였고, 영문항들은 다 표시를 한 후 바꿨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입니다. 그 뒤에 뭐 그 일지 붙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얘기 후배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지요? 네, 이제 처음에는 논문이란 게 뭔지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여러 논문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 한 운동에 관련된 걸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 자살, 그리고 청소년 우울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그냥 논문을 쓴 내용 아니면 운동을 한 내용을 써서 다 그렇게 쓴 내용들이고, 제가 뭐 설문지를 카톡으로 뭐 공유하고 회수한 것들이나, 아니 뭐 논의를 썼다, 아니면 서론을 썼다, 아니면 뭐 통계를 돌렸다, 뭐 통계책을 공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10학년 오지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동기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특별히 잘하지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심지어 풀리지 않는 문제조차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를 신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나는 학교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가슴, 손, 머리를 함께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이에 학교를 다니며 놀라웠던 것은 신나는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쏨쌤 수학은 재밌어서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저 또한 쏨쌤과의 대화를 통해 수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쏨쌤은 수학을 단순히 문제풀이, 성적, 대학 입시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학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쏨쌤의 만남은 저에게 수학의 진정한 매력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주변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극도로 싫어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수학 공부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더 이상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학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저는 수학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의 목적인데요. 이 논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 친구들을 포함하여 수학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단순히 시험 점수나 입시를 넘어서 수학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수학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논문은 수학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수학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긍정적으로 수학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수학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 지적유의입니다. 인간은 모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아마 저희 모두 학교를 다니며 한 번씩은 느껴봤을 것인데요. 수학 공부를 하며 고민했지만 풀리지 않거나 계속 틀리던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짜릿함과 기쁨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적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생각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생각하기에 인간이라 칭할 수 있으며 생각한다는 것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유의 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토지 측량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파피루스에 다양한 문제를 기록하고 풀이를 남겼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학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옛날부터 지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증거로 체스와 바둑을 들 수 있습니다. 체스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중국 기원설 등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고대 인도의 차투랑가 또는 아슈타파라는 게임에서 오늘날의 체스가 발생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한 바둑은 기원전 요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유래를 알기도 힘들 정도로 오래된 게임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이 시대를 초월한 즐거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대표적으로 10대에게 인기가 많은 방탈출 카페가 있습니다.
병탈출 카페란 방에 갇혀 추리하여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병탈출 카페에서 탈출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대부분의 퀴즈는 수학 문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병탈출 카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유의를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일이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지적유의를 즐긴다는 근거로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학습, 탐구,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병탈출 카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유의를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일이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지적유의를 즐긴다는 근거로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학습, 탐구,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등 지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적 활동을 즐기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존재이며 수학 공부는 이러한 본성을 자극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사고력을 확장시켜 인간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즉 수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는 수학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실용성입니다. 수학은 매우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수학 실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들로 인해 실용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북차에서는 수학 교육의 실생활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분실된 무선 이어폰을 수학 공식으로 활용해 찾은 동경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활용하여 잃어버린 에어팟을 10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는 블루투스 신호가 끊어지는 세 지점을 찾아 삼각형을 만들고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여 에어팟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경험을 통해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좋아하는 가수에게 반지 선물을 해주고 싶어 반지 사이즈를 구한 이과생 팬의 이야기입니다. 걸그룹 여자친구 소원에게 반지를 선물하려던 팬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자 공개된 사진 속 소원의 손과 비교 가능한 볼펜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워 손가락의 길이를 측정하고 반지 사이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하학의 비례 개념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현실이고 교과서 속 상황은 꾸며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앞서 제시된 사례들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활동들입니다. 이처럼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은 쓸모없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배운 수학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수학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수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수학을 통한 사고의 확장, 인식 확장입니다. 수학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즉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부터 우주까지 탐구할 수 있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상상하기는 어려운 고차원 공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체계의 확장 이야기할 건데요. 분수는 단순히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계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연수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연수는 셀 수 있는 완전한 개체를 나타낼 때 유용하지만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두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을 자연수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분수 2분의 1이 등장하면서 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음수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음수의 인식 확장은 단순히 0보다 작은 수를 나눈 것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개념적 도약입니다. 자연수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데 유용하지만 없음이나 빚 같은 개념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빚 10,000원을 마이너스 10,000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리수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무리수는 유리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 2, 파이 등이 무리수에 속합니다. 이는 수 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자연현상은 유리수보다는 무리수로 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황금빛 또한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A4 용지 비율도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뻐 보이게 자르면 항상 버려지는 종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물리화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레드릭 오스트발트가 큰 종이를 잘라서 작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 손실을 최고로 줄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큰 종이와 반으로 자른 종이가 서로 닮으면 직사각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4 용지의 비율은 1대 루트 2입니다. 무리수는 단순히 유리수가 아닌 수를 넘어 수학과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무한에 대해 파고드는 것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무한한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요.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미약한 존재가 수학이라는 도구를 장착했을 때 무한을 알게 되었으니 경이로운 것입니다. 19세기 활동했던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루는 데 처음 성공한 사람입니다. 칸토어의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자연수가 짝수보다 훨씬 많아 보이지만 칸토어는 이 두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짝지어 보여줌으로써 두 집합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라 그 둘의 크기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이하의 수를 한정지어서 생각해보면 자연수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이고 짝수는 2, 4, 6, 8, 10 총 5개이므로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대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수와 짝수는 개수가 무한합니다.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차원이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길이, 너비, 높이라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공간입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은 3차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없을까요? 실제로 알제르트 아인슈타인과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우주가 4차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을 수학은 정의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차원의 세상을 수학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문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수학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4차원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안내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수학 교육의 목적입니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핵심 요소이므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필수적이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개인의 지적 성장과 사회 적응 능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현실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억지로 잠을 찾는 경우가 많고 문제풀이에 좌절감을 느끼며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즉 한국의 학교 수학은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수학 교육을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수학 교육은 획일적인 학년 중심 진도로 인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루함과 좌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제시되는 실용성 예시도 현실과 동떨어져 괴리감을 키웁니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각자의 속도에 맞춰 수학 개념을 탐구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이나 흥미 분야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수학의 실용성을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학 교육은 단순히 도구적 가치를 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 질문해 주세요. 제목을 좀 다시 한번 그 아까 형규처럼 논문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논문요? 이상입니다. 네, 역시 그 쓰시느라고 고생했다는 이야기 먼저 하고 싶고요. 저 역시 수포자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신한학교에 와서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송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좀 먼저 하고 싶고, 논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논문의 초점이 수학이란 게 얼마나 필요한 학문인가를 입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수학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나는 학교의 수학 교육이 뭐 일반 학교와는 달리 이렇게 우수하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게 초점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뭔가 초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백업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뭐 수학이 어떤 학문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오히려 사실은 실질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론적 배경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초점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문가 피드백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받았어요? 아직 전문가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논문 자체에. 일단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죠. 네, 그거 데이터 분석하라고 제가 지난 학기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할 때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되었어야지 이해가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말로 해서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미지 작업도 하기로 했지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형규 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이제 9학년들은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이 논문의 연구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논문이 진행되어지면서 이 논문의 주 제목과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 논문에서 뭘 얘기할 거예요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걸음을 같이 옮겨가는 것인데, 서론에서 어쩌면 그걸 놓쳤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론 제시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 이론 제시가 참 재밌었는데 뒷부분에 가서 그것이 실제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말하려고 하는지가 없어져 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특별히 아까 실용성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학교 안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냈고 그것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데이터까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다 듣고 났는데 정말 수학학습은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고생했고 재밌게 앞부분에서 수학학습의 즐거움들을 이야기해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아직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연구 방향성을 다시 좀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일날에 논문 발표하는 강지민입니다. 우선 제 논문 주제는 퓨전 한식이고요. 논문 이름은 신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양 만점 퓨전 한식이고,
왜 이런 이름인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논문의 취지, 논문 요약 있고, 논문 요약에서는 사전 설문조사와 식후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문가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연구의 동기는 제가 많은 논문 주제 중에 굳이 퓨전 한식, 즉 음식 관련 논문을 고른 이유는 저희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요. 신나는 학교 친구들이 우선 5시에 석식을 먹는데 그 다음엔 학교에서 아무 간식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 배가 고프니까 가공식품, 즉 라면 같은 걸 먹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같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염증,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기 쉬운 퓨전 한식 요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공동체에게 피드백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적은 이러하고요. 네, 연구 방법 및 계획은 신나는 학교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색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자 하고 그 후 교내 학생들에게 왜다? 아니, 뭐지? 잠시만요. 네. 교직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색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자 해서 그 후 교내 학생들에게 개발한 음식을 시식하게 해서 필자가 개발한 요리에 대해 평가를 받고 해당 결과를 요리 관련 전문가에게 피드백 받았습니다. 뭐야? 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 내용부터 할게요. 좀 죄송히 실수가 많아요. 네, 우선은 구성은 이러하고요. 이제 현현재 급식의 맛, 일단 대상은 신한학교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급식의 맛, 영양 상태,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랑 선호하는 식중독까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구성은 이러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급식의 맛과 영양 상태 평가는 이러하고요. 퍼센티지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좋아하는 음식 종류는 현재 학생들이 한식과 양식을 되게 선호한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종류의 요리를 만들 예정이었고 좋아하는 식재료는 육류가 많아서 육류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11월 5일 날 시식을 진행하였고, 이 왼쪽에는 이제 학생들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생님들 시식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대체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설문조사를 해서 식후 설문조사 구성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성 내용으로는 이제 대상은 이렇게 똑같고 고기 치즈 산적이 퓨전 한식이라 생각하는가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요리의 맛, 세 번째는 이 음식 영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받았습니다.
네, 19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하고요. 네, 결과는 일단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일단 한마디로 설명이 되고, 네, 취지는 일단 대부분 다 맞다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고, 요리의 맛은 정말 맛있고 아무도 맛없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의 영양은 대부분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받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이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전문가 소개를 일단 하자면 오구영 돈가스 대표이신 허정욱 사장님을 모셨고요. 이분이 이제 돈가스만 하시는 게 아니라 퓨전 한식 메뉴 같은 것도 되게 만드셔가지고 그 퓨전 한식 메뉴도 되게 개발 많이 하고 계신다 하셔가지고 이분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력은 일단 이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읽으셔야 될 때는 읽으시면 되고, 네, 일단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강이었습니다. 논문 보여주세요. 네. 왜 논문을 안 갖고 논문을 안 가지고 저희 프린트 하셔서 보증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논문이 시작이 되고, 지도교사는 해피쌤이시고요. 초록은 이러하고, 목차는 일단 이러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적게 보이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서론은 이러하고, 일단은 제가 그 PPT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연구의 동기와 목적은 일단 이대로 하고, 네, 방법도 이러하고요. 구성 내용과 급식의 맛도 다 그렇게 써져 있었고, 네, 이렇게 데이터도 다 논문에다 써놨고요. 이 만들기에서 이제 이 선정 이유를 자세하게 써놨고, 이 영양 성분도 제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고기 치즈 산적과 고기 치즈 피자전에서 이제 이 뭐 돼지고기 뭐 맛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영양 성분까지 싹 다 조사를 했고요. 맛 측면 이런 것도 그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맛 측면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그 교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의 약간 선호도 약간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식재료도 다 바탕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그 요리 기술은 그 방금 말씀드린 오우영 사장님한테 가서 거기 가서 직접 요리를 했고, 레시피도 제가 다 짜가지고 이렇게 30개를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짜서 조리 과정까지 다 이렇게 써놨고, 네, 설문조사 결과도 방금 써져 있다시피 이렇게 다 써놨고요. 그 전문가 소개도 이제 방금 그때 PPT 올린 것처럼 간략하게 돼 있지만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한식 퓨전 요리가 무엇인지 약간 이런 오구영 사장님의 가치관 이런 거를 좀 많이 써놔서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요. 네, 추천 레시피도 이렇게 주셨고, 네, 그리고 피드백에서 이제 간단함과 실용성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귀 오구영 사장님이 이렇게 짧은 글 하나 보내주셔서 이것까지 하고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피드백은 받고 마무리하셔야 되죠. 예. 질문 피드백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그 요리를 만드셨잖아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맛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맛없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서 맛 평가가 좋았다라는 것은 좋은데 영양에 대한 평가까지 설문조사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영양은 이 음식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런 걸로 네, 탄수화물 뭐 몇 그램, 뭐 단백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영양 평가를 설문조사로 해서 좋다라는 그건, 건 네. 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생 많았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 되겠죠? 예, 하세요. 네. 네. 테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 피드백을 거부하시깁니까? 네. 프로젝트형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논문의 경우에는 아까 그 형규처럼 일지가 좀 내가 어떤 고민들과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지가 좀 빠져 있다는 게 아쉽고요. 쓴 게 있다면 붙이면 좋겠다는 얘기 한 가지 하고 싶고요. 마지막 5장이 전문가 피드백으로 다 갔는데 저는 결론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부분이. 예.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그냥 만들어 봤어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든 우리 학교의 급식 문제나 그 야식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든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의 의미들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문 심사위원이 태쌤 저 그다음에 송 발근이에요. 네.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신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양 만점 퓨전 한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의 목적이 그래서 퓨전 한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는 건지, 퓨전 한식을 내가 개발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신나는 학교 급식에 우리가 좀 부족하니 시행하자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 앞부분에서 학교 급식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언급을 했는지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태쌤이 얘기한 것처럼 결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향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논문 발표를 다 들었는데 저 친구의 주제가 뭐였지?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건 주제와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선생님도 지민이가 만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은 거와 논문의 결론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방향성을 마지막 결론에서 꼭 지어주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도 선생님 누구시죠? 저기 뒤에 계신 햇빛 햇빛쌤. 지도 선생님 한 말씀. 네. 지민이가 혹시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민이의 최대치를 끌어서 논문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지민이를 많이 좀 닥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잘 해준 것이 고맙고 선생님들이 해준 피드백을 이렇게 자양분 삼아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논문이
통과, 수정호 통과, 수정호 재심 불통 요 4단계예요. 예, 지금 어느 단계 갈지는 이제 나중에 또 내려가서 저희 심사위원끼리 논의를 할 텐데 이걸 지금 잘 드러나야 돼. 만약에 수정호 통과하면은 지금 말한 거를 넣어야 돼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저도 한 말씀 하자면 가장 열심히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난 그 태도 하나로 너무 지민이가 마음에 진짜 그 자세 하나가 너무 논문을 쓰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보여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 우선은 1차적으로 실험에서 성공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학년 뭐 식사 대접 이제 우리 이제 뭐 자립 이런 거 생겼잖아. 그럴 때 한번 뭐 접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이 음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본 걸로 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문 발표하게 된 정윤우라고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요, 서브컬처 작품 분석을 통한 이제 오마주 일러스트 작품 제작입니다. 혹시 여기 오마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정선은 내리고. 네. 오마주는요, 영화를 좀 많이 보신 친구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거장의 영화를 이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표현하고 조금 따라하는 느낌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우를 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제 연구 동기와 목적을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브컬처와 이제 작가님 이름이 분분이신데 이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분의 작품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린 다음에 결과 응용을 통한 오마주 일러스트 제작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연구 동기와 목적은요, 일단 처음으로 동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 논문에 딱 마주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이게 뭘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모로 머리가 많이 하얘졌었는데, 이제 옆에서 여러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논문은 내 하늘림 과정의 완결성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앞으로 해나갈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총정리면은 너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난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고 그것들을 팠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논문을 쓰던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가장 깊게 빠져 있었던 그림 작가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로 잡고 보니까 필요성이 보였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9학년 이하의 조금 어린 친구들은 아직 자신의 그림체 정립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림이 그릴 때마다 그림체가 일관적이지 않고 조금 더 바뀌고 또 실력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작가의 그림을 분석하고 따라 그림으로써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논문 주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필요성을 적었고요. 그리고 논문 주제와의 연결을 서브컬처 작품 분석을 통한 오마주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와 그 일러스트 작품들을 전부 총합한 일러스트 집을 만들자, 이제 자료 교과서 같은 걸 하나 만들자라는 느낌으로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작가를 선정하고 작가를 분석하는, 이제 그림이 아닌 작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양력과 활동 경력, 활동 플랫폼, 그리고 소속사와 작가 환경 등을 꼼꼼하게 뜯어보며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품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림을 뜯어 분석을 해야겠죠. 이제 선화와 이제 채색, 구조정,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례대로 뜯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들을 가지고 오마주 일러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러스트와 분석 과정들을 모두 총합한 일러스트 집을 제작하는 것까지를 이제 연구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제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서브컬처와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여기서 서브컬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림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그 안에 서브컬처 그림이라는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서브컬처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원래는 하위 문화, 파생 문화 정도로 해석되는 이 단어가 현재 사용 예로는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그림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애니메이션, 이제 만화, 게임, 음악, 패션 등의 오타쿠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말을 합니다. 현재는 오타쿠 문화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논문에서 서브컬처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뒤에 있는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좀 귀여우신 분이 제가 분석한 분분이라는 작가분이십니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분이시고요. 네, 교토에서 출생을 하셨고 현재 일본 최대 서점 기관인 카도카와 서점의 라이트 노벨부 사파부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이십니다. 네, 대표작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작가분, 이제 분분 작가님의 작가 활동과 이분의 경력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경력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분이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이분이 평소에 작화를 하시는 화실이셔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전자기기들이신데,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떤 기기인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상당히 비싼 기기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똑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림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금방 지나가긴 했지만 작가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분분 작품의 분석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분석 요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선화,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실선들을 선화라고 하는데 그 선화들을 좀 뜯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화들을 채색하는 과정도 또 따로 빼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영 및 보정도 한 파트를 나눠서 좀 큰 파일을 부여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 유튜브 페이지는 분분 작가님께서 이제 라이브 드로잉, 그러니까 주말마다 진행하시는 이제 실시간 드로잉을 저장한 영상들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이제 선화와 채색과 후보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할 자료들로 이 자료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처음부터 그림을 완성하는 끝까지의 영상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가장 짧은 게 3시간부터 가장 긴 게 11시간짜리 영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상을 최소 3회차 이상 올려보면서 전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선화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저 선만 있는 그림이 이제 작품의 선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실선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실선들이 굉장히 우둘투둘한 선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G펜이라고 하는 펜의 특성인데 이분은 거기다가 조금 더 커스텀을 하여서 작품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모작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클립 스튜디오에 이제 지원하는 커스텀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똑같은 펜을 모방하여서 선화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사실 맨 오른쪽에 제가 커스텀한 이제 창이 떠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패드를 두고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커스텀 창을 띄우질 못해가지고 네, 일단 대체 이미지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색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채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밑색을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에서 저 검의 삐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삐죽한 부분을 지웠을 때 오른쪽 채색된 이미지 위에 흰색으로 밑색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보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이 분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의복, 인체, 이제 무기물, 유기물 전부를 파트마다 나눠서 밑색을 따로 깐다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림을 그릴 때 밑색을 그 파트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그리는 작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에 있어서는 왼쪽에 있는 자료들을 정말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분문 작가님은 좀 채색을 특이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다른 작가님들은 조금 셀식 채색을 이제 붓기 툴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분문 작가님은 최대한 이제 펜과 이제 붓을 이용해서 이제 반사광과 하이라이트와 이런 것들을 실선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참고하여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이제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모작을 해 보았습니다. 네, 후보정 관련해서는 조금 먼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오마주 일러스트 제작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 파트에선 제가 제작한 일러스트들을 전부 보여드려야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아이패드를 두고 오는 바람에 모든 자료들이 거기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논문에 다시 실리게 될 것인지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결론을 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계획을 잡아놨을 때는 작가의 분석이 이제 11월 전까지 끝났었어야 합니다. 근데 영상의 길이를 이제 돌려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서 분석을 제 시간 안에 끝내질 못했고, 그리고 6개가 나왔어야 할 오마주 일러스트가 많아봤자 4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을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야 할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고요. 네, 이것이 제 논문의 이제 성과 한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완성 계획은 이제 논문 분석, 이제 작가의 분석이 전부 끝났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2주, 3주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논문 보여주세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에서도 부끄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논문을 한 달 전에 갈아엎었습니다.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잡고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내용들이 전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작성하고 있어서 갈아엎게 되었고요. 연구 동기와 목적을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연구 방법과 계획을 밑에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분문 작가님의 이제 서브컬처에 대한 정의과 분문 작가님에 대한 설명들을 써야 했었는데, 이 뒤에 있는 이런 목차들을 전부 작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그 프레젠테이션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밝은 쌤이 극구 사양하셔서 여기 앉은 만큼 그 한 장만 넘겨보세요. 물론 한 장 더. 물론 오타겠지만 필요성의 인식에서 학생들이 그림체 정립을 힘들어함. 그래서 뭐 적금을 정립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타죠. 아니요. 사실 정립이라는 단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정립? 바로 세운다라고 하려면 그림체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려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저거는 이제 저축을 할 때 정립한다는 건데, 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좋은 주제가 있어도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과 문장,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논문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휘력, 문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국어과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여서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 맞게 가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어떤 기초 소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잠깐 좀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논문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굉장히 행복했어요. 와, 이 논문이 완성된다면 이건 정말 정윤우만이 쓸 수 있는 논문이겠다. 왜냐하면 논문의 가치 중에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깊이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논문을 못했을까?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고 하면 와, 이거를 완성을 했었더라면 정말 멋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윤우만이 할 수 있는 논문이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또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논문 첫 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논문이 아니고 PPT. 네, 거기 논문 발표 밑에 영어로 뭐 적힌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기 싫다. 저걸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못해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네, 하기 싫으셨군요. 논문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고요. 발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분분 작가님의 그 그림을 분석하셔서 오마주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면 논문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분석 과정이 이제 사실 그림을 이제 진로로 삼는 친구들이면 언젠가 한 번쯤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인데 그것들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완성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꼭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그 분분 작가에 대한 분석을 얘기했는데 작업실 사진 하나 밖에 없어서 과연 이 작가가 어떤 작가고 왜 나는 이 작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는 게 작가 분석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태어난 게 언제고 어떤 사진을 보니 어떤 기기를 쓰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떤 작품 세계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목표는 작가 분석이 아니라 오마주 일러스트 작품을 내는 것. 저는 아까 무슨 교과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너무 많이 간 거 같고 작품 논문은 작품을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마주 일러스트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사실은 심사할 게 없어요. 네, 뭘 가지고 심사해야 될지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발표는 발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 3주 안에 완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일러스트를 완성하겠다는 건지 논문을 완성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민이 발표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까지에 대한 일지까지 포함해서 논문이 완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네 분 중에 뭐 수정후 통과가 있겠고 수정후 재심이 있겠는데 수정후 재심은 방학 때 나와서 다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